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뭐 이런 개념들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적분이니까 그 반대 개념을 얘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미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투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는 뒤로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던 거였어. 그 상황에서 앞뒤 또는 위아래로 가는 그 상황에서 위치를 미분했어. 물론 그 미분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위치 그냥 xt라고 할게요. xt t초일 때 나의 위치 그 값을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됐었고 그럼 이 속도는 v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속도. 그럼 다시 그 속도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가속도가 됩니다 라고 있었고 걔를 at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우린 걔를 속력이라고 한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말하고 보통 스피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증가하는 거야. 그 말은 속도가 양수면 나는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위치가 증가하는 거니까. 속도가 음수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야. 나는 뒤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런데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니까 그냥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냥 빠르다는 얘기죠. 방향성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분에서 되게 간단한 상황이었지만 적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속도를 적분하면 0부터 A부터라고 할까요? A부터 B까지 속도 VT를 적분해버리면 T에 대해서 얘는 뭐냐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냐 A라는 시간에서 B라는 시간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B일 때의 최종 위치에서 A일 때의 최종 위치를 뺀 값이니까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그러면 위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넣으면 돼요. 그럼 처음 위치를 그냥 P0라고 할게요. P0. 0초일 때의 포지션에다가 뭘 더하면 돼? 속도를 적분한다. 그냥 0부터 T까지라고 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T초일 때 나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위치예요. 물론 P0가 0이라면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T초 후의 위치는 위치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실제 움직인 거리. 위치랑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가다가 또 뒤로 가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 라고 한다면 나의 위치는 처음 위치랑 똑같은 거고 위치의 변화량은 0인 거야. 하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저 갔다가 온 그 길이의 합인 거라고 이거죠.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이것은 속도의 절대값 뭐죠? 속력이죠. 속력을 적분해버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T초가 지날 때까지의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와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거리 이 세 가지 개념만 알면 오늘 끝이에요. 어차피 오늘은 굉장히 짧은 단원이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속도예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시간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가지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그 개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미분에서 배웠던 이 개념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꾸로 가는 적분의 개념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13-1번부터 그냥 쭉 가보자. 13-1번부터 지우면서 자, 해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했고요. 처음 위치가 0인 거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T에 P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아, 속도가 나왔네요. VT. 이 속도가 4-t 제곱이래요. 속도가. 자, 그러면 1초, 2초,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는 얘기는, 자, 위치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치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처음 위치에다가, 근데 처음 위치가 얼마였는데 0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 0 더하기 0부터 t까지 뭘 적분한 거다? 속도를 적분한 값. 이게 위치였죠?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한 건데, 이 VT가 4 빼기 t 제곱이니까 예를 들면 집어넣어주면 돼요. 집어넣어주면 적분된 결과는 4t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이죠. 0t니까 그냥 4t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입니다. 이게 내 거고 1초일 때 위치는 1 대입하면 돼요. 보통 위치를요,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값이고, 그럼 1초 흐를 때 위치는 이 VT가 뭐죠? t초 후의 속도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1초일 때의 위치는 그냥 x값이야. 뭐야? 1 이렇게 쓰면 되죠. 1초일 때 x의 값, 1초일 때의 위치는 1 대입해주면 4 빼기 3분의 1, 3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x2, x3 구해준 게 정답이고요. 그럼 두 번째, 0부터 3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뭘 적분하는 거다? 속력을 적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0부터 3까지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 4-t 제곱의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은 절대값이 빵 될 때가 t가 2니까 0부터 2까지는 4-t 제곱을 적분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4 더하기 t 제곱을 적분한 결과를 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3분의 2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게 뭔 상황인지를 한번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t축인 거야. 시간축. 그리고 여기가 속도인데 그 속도가 4 빼기 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참수잖아요. 0,4가 꼭지점인 이참수인데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이니까.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0 이상일 때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돼서 여기가 2인 거죠. 0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대충 한 3,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뭔 말이냐? 처음부터 이쪽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 있던 거다. 그런데 2초부터는 거꾸로 가고 있던 거잖아. 그럼 내가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0부터 1까지를 적분한값이라고 했거든요. 1초일 때 위치는. 그러면 1초일 때 위치는 뭘 말하는 거니? 여기가 1일 때 이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 시간과 속도, 우리가 시간, 속도, 거리 관계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아요? 거리는 속력은 다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속도랑 시간을 곱한 건데 근데 이 개념들은 속도가 계속 일정할 때의 얘기였었고 그러면 속도가 바뀐다면 어쨌든 시간축과 속도축을 곱했다는 얘기는 적분의 관점에서는 그 구간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거리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3분의 1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분의 11. 근데 처음 원점 출발이었으니까 0에다가 넓이를 더하면 그러면 1초일 때의 나의 위치가 나온다. 이 얘기였다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3까지의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얘기는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걔를 S1이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이 넓이를 구했을 때 걔를 S2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S1과 S2를 더하겠다란 얘기인 거야. 절대값 적분이니까. 물론 3초일 때의 위치는 뭐겠어요? S1 S2예요. 이거는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 있던 거고 얘는 속도가 음수니까 S2만큼 뒤로 가는 거야. 맞죠? 근데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실제 움직인 거리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실제 이제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걔를 해석해서 풀어보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이게 13-2번 문제입니다. 13-2번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 물론 그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예요. 시간, 속도의 그래프. 자, 시간과 속도의 축이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 다음 거 생겼다. 그래서 0, 여기가 1, 2, 3, 4, 5, 6, 7. 간격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간격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거예요.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구간들의 넓이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구간의 넓이라는 얘기는 X축과 그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말하는데 넓이를 모르면 기호로 쓰세요. 뭐 S1, S2. 넓이를 알면 숫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넓이를 구해봤어. 얼마죠? 삼각형이잖아요. 2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2가 되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얼마니? 똑같이 2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다리꼴이야. 넓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 그러면 3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그러니까 4인가요? 됐죠? 그럼 이렇게 넓이를 쓰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봐. 어떤 의미일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간 거야. 얼마만큼? 이만큼. 처음에 내 위치가 여기였는데 나는 2초까지 앞으로 이만큼 간 거라고.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넓이는 2인데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간 거야. 그럼 나의 4초 후에 위치는 뭐가 되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 잘 보면 얘가 또 원점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0이었던 거니까 4초일 때 나의 위치는 그대로 원점인 거야. 그리고 다시 4초부터 7초까지 또 앞으로 간 거야. 얼마만큼? 4만큼 앞으로 갔고 7초일 때는 어쨌든 속도가 0이었던 거야. 그러면 우린 2초일 때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2초일 때 속도는 0이잖아요. 마치 내가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졌다? 7, 8에다가 그러면 공을 7, 8에 던졌을 때 이 공이 7, 8에 딱 가는 순간은 속도가 양수인 거야. 그러다가 맞으면 튕겨 나오잖아요. 그러면 튕겨 나오는 순간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튕겨 나가는 그 순간은 속도가 멈춰 있는 건가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와? 멈추는 게 지속됐다 이렇게 나와요. 뭐 1초 동안 멈췄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지속되는 상황은 있나요? 그건 없죠. 멈춘 게 지속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인 게 계속 유지된 거죠. 얘는 뭐죠?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거죠. 그쵸? 이건 멈췄다는 표현보다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야. 4초일 때도 방향이 바뀐 거야. 왜?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1번 문제. 1번. A와 B, 1번. 1번이 아니구나. 자,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구하라. 자, 이게 B가 움직이는 건데, 1번. 그럼 얘가 1초 동안 멈출 때가 있었냐? 아니잖아. 그치? 없잖아. 두 번째, 방향을 4번 바꿨냐? 언제 방향 바꿨죠? 2초일 때랑 4초일 때. 그 다음에 이게 7까지니까 7은 모르는 거 사실은.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2초랑 4초 2번 바꾼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도 틀렸죠? 세 번째, 4초 후 원점에 있었냐? 맞잖아요. 세 번째 게 정답인 거네요. 자, 계속. 네 번째,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몇 초죠? 7초였죠? 7초일 때가 제일 멀었잖아요. 다섯 번째,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뭐다? 2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8인 거다. 다섯 번째도 틀렸죠. 자, 계속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자, 이제는 P에서 Q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새 자동차의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다.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자 이렇게 간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이게 40인 거랑 여기는 T고 여기는 속도. 이게 A죠. B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여기가 30 T V B고 C를 봤더니 이런 식의 이렇게 갔네요. 그렇죠? 가서 여기가 40 0 C T V. 자, 이건데 자,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세 개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둘 다 P에서 Q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0초일 때 위치가 P인 거고 마지막 도착할 때 시간의 위치가 Q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속도가 음수가 되는 점은 없어. 속도가 음수인 게 어떤 얘기는 뭐죠?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간 거예요. 이게 가다가 뒤로 간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간 거야. 단 앞으로 빠르게 가다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빠르게 가는 것뿐이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를 말하는 거다? 넓이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P에서 출발해서 Q에 도착한 거니까 이 A랑 B랑 C는 전부 다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위치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다? 넓이는 같은 거야. 그쵸? 넓이는 같은 거야. 자, 가봅시다. 1번. A랑 C의 평균 속도가 똑같냐?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전체 위치의 변화량을 전체의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이 세 개는 다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A랑 C는 걸린 시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서로 같다. 첫 번째, 서로 같다. 오케이. T죠. 같다. 이거 뭐 true. 두 번째, B랑 C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럼 속도를 미분한 게 0 되는 지점. B에 대해서는 0이죠. 속도가 0 되는 지점. C는 여기, 여기, 여기죠. 물론 A는 이때가 다 가속도가 0일 때야. 그래서 결국 미분값이 0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한 번씩 있느냐? 다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전부 다 있죠? 어쨌든 B랑 C는 가속도 0인 상황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었네요. D도 맞죠? 3번. 각각의 넓이가 같냐? 같잖아요. 그렇죠? 넓이는 뭐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둘 다 P에서 Q까지 간 거다. 위치의 변화량은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되게 쉽죠? 4번.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으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 후의 속도가 20 빼기 10T래요. 20 빼기 10T래요. 근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제가 이렇게 지상 10m 높이에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딱 서 있던 거라고. 그치? 사람이 딱 서 있던 거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뭘 한 거야? 점프한 거예요. 이렇게. 점프한 거야. 어떻게? 속도가 위쪽으로 20이 되도록. 처음 속도가 2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위쪽 20, 속도가 20. V가 20이 되도록 점프한 거야. 점프한 거야.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그래서 실제 얘의 속도가 T초 후의 속도는 뭐가 됐다? 20-10T가 된 거라고. 실제 얘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게 중력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치?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힘. 마이너스 10.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9.8 m/s 제곱.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원래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니? 무섭니? 한 10m 높이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높이잖아요. 10m가. 그러니까 10m 딱 올라가는 순간 그때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대요. 선생님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나 그래서 나 높은 데 못 올라가겠어. 나 그냥 저 아파트 옥상 막 그런데 딱 올라가잖아. 그런데 올라갈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냥 건물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왠지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 왠지 나 진짜 이상한가 봐. 그래서 이런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거든. 얘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뛰어내린 거야. 얘가 이쪽으로 하늘로 이렇게 딱 한 거라고. 뛰어내린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1번 3초 후에 높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뭐라고요? 위치란 처음 위치 10 더하기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한 거 20-10t를 적분한 것. 이게 위치를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럼 1번 문제는 3초 후에 높이를 구하는 얘기는 이거 적분한 이 결과에다가 t에다가 그냥 3 대입하는 얘기예요. 맞죠? 1번 끝났고요. 2번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는 얘기는 그럼 최고점이다. 언제죠? 최고가 될 때는 뭐가 얼마일 때죠? 속도가 일단 0일 때죠. 가장 높은 위치가 하려면 속도가 플러스에서 속도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야.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t가 얼마일 때인데 2일 때잖아요. 그래서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결국 속도가 일단 빵이 되는 그 상관인 거고, 따라서 t가 2인 거죠. 그러면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 이 위치 구한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3번 3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을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0부터 3까지 이 속도의 절대값 20-10t를 적분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알펜 됐죠? 계산해주면 돼요. 물론 그러지 말고. 자, 물론 이게 적분이긴 하지만 적분은 넓이의 관점이니까 이거를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한다면 이거 아니에요? t가 있고요. 속도 v가 있는데 그럼 이 그래프는 0일 때가 20이고 t가 2일 때가 빵이 되는 이 그래프인 거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얘가 3초 있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3 이때의 이 높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얼마인데? 이 넓이가 20이죠? 이 넓이를 구하면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이게 3일 때가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5가 되죠? 그럼 결국에는 위치의 변화량 이게 1번 문제에서 3초일 때는 뭐다? 15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거기다가 처음 위치 10을 더하면 결국 25가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최고점에 도달할 때가 언제인데? 2일 때죠? 그럼 그때는 20 더하기 처음 위치 10, 30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3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얘기는 20과 5의 합,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속도의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삼각형 넓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기본 문제, 마지막 기본 문제입니다. 5번. 그리고 연습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연습 문제 바로 들어갑시다. 자, 기본 문제 5번. P는 처음 속도 6으로 A를 출발해서 가속도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P가 출발한 다음에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km/s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5번 문제. 상황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점이 있었는데 이 출발점에서 P가 이쪽 동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처음 속도가 6이고요. 처음에 속도가 6이었고 처음 속도가 가속도가 2니까 얘는 점점 빨리 가는 거죠. 그쵸? 처음에 솔직히 점점 빨리 가는 이 상황인 거고, 그런데 Q라는 애가 2초 뒤에,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출발해서 얘는 일정한 속도로 K로 갔다. 2초 후에. 그러면 Q가 P를 서로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위치가 같아지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속도에 대한 식을 쓰기 위해서 P의 속도는 뭐냐면
이 가속도가 2란 얘기는 뭐죠? 속도를 미분한 게 2란 얘기니까 그러면 이 P의 속도 VP 속도 P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P의 속도는 처음이 6이었어. 근데 미분값이 2야. 미분값이 2니까 얘를 다시 적분해버리면 2t가 되는데 근데 최초값이 6이니까 2t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지만 미분하면 2가 되고 0 대입할 때 6인 거잖아. 자, 그러면 VP는 2t 더하기 6이니까 P의 위치는 t초 후에 P의 위치 XP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얘를 적분한 다음에 처음 위치를 더하면 되는데 처음 위치를 뭘로 잡으면 돼? 0으로 잡으면 되죠. 처음 위치를. 그러면 P의 위치를 구하면 적분해주면 됩니다. 적분해주면 t제곱 더하기 6t고 처음 위치가 0이니까 그냥 이 자체가 t초 후에 P의 위치가 돼요. 그러면 t초 후에 Q의 위치는 XQ라고 할게요. 그럼 Q의 위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Q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면 당연히 속도랑 시간을 곱한 게 위치가 되는데 근데 얘는 2초 뒤에 출발했으니까 얘가 달린 시간은 얘가 달린 시간보다 2초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Q의 위치는 K 곱하기 T-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Q가 P를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시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위치로 볼게. 이제는 위치. 이걸 위치로 본다면 요 놈은요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근으로 갖는 근데 t가 없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참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이참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p죠. q는요 2,0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근데 서로 만나려면 이 k가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 둘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간과 위치에 대한 상황을 그려주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거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만나려면 얘랑 얘랑 서로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t제곱 더하기 6t 이퀄 kt-2k 넘겨주면 t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t 더하기 2k가 빵! 이거의 판별식 6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4ac 8k 즉 k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k 더하기 36 즉 k 9 뭐야 너 인수분해 되니 18, 2 그쵸?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k의 최소가 도대체 언제냐? 얘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잖아. k가 18 이상이거나 k가 2 이하이거나. 당연히 k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18 이상인 그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8인 거야. 그럼 도대체 2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2는 여기서 생긴 거죠. 이게 실제로는 왼쪽에도 그래프가 원래는 있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6과 0을 근으로 가는 이차함수였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 거고
요때가 기울기가 2인 거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t가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상황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요 놈만 생각하면 됐던 거였어. 그게 바로 기울기가 얘가 접할 때가 18인 거라고. 18 이상이면 된다. 최소값은 18이다.